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이번 주 리포트 리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유통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렸는데요.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 종목 리포트 다시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에는 유통업종 리포트 섹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월요일은 산업, 스몰캡 리포트를 봤고요. 화요일 신세계, 수요일 호텔신라, 어제 이마트까지 봤습니다. 유통업종 리포트, 이제 산업을 먼저 보면서 이 시장이 커지는가에 대한 시각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적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를 한번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마다 미래를 이끌 모멘텀 아니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거나 이제 바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나 이슈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에 각각의 기업들의 이슈들이 떠오르신다면 그 기업들 건강한 기업이면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볼 만하다라는 모습으로 시장과 종목을 보시고 매수까지 이어가시면 충분히 4월 시장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통하면 백화점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들은 여전히 1분기 기존점 성장률 20%대 달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라고 하는 SSSG라는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신세계는 성장률이 30%, 현대는 25%, 롯데는 18%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고성장 또는 증가하고 있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고가 내구재 중심, 가전, 가구, 해외 브랜드 명품 중심의 수요가 좋았다라는 포인트 하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외부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제부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패션 잡화에 대한 수요가 1분기 워낙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너무 외부 활동에 앞서서 나서다 보니까 다시 한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평균 700명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최근 조금 나왔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마스크 착용이나 실내 방역 지침 같은 것들을 잘 지켜나가셔야 외부 활동 증가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그리고 팬데믹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결코 경기 재개, 소비 회복, 자유로운 경제 활동까지 우리의 일상으로 회복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 증시에도 악영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연초 집콕 있었고요. 그리고 구정 연휴 이동 제한 역량으로 인해서 내식 수요 아직까지 좋았다, 양호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요 경쟁사 대비 양호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마트는 건물은 매각할지언정 점포수는 줄이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이마트는 8%대 유지를 하고 있으나 롯데는 지난 분기와 동일했다라고 좀 정리가 되고 있네요. 편의점을 한번 살펴보면 편의점 지난해 4분기 대비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BGF는 마이너스 1%대, GS는 마이너스 2.5%대인데 이보다 더 심했죠. 하지만 이제 막 플러스로 전환을 하냐 마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등교가 안 되고 있죠. 학교, 관광지, 공항 등 특히 이런 특수 입지에 대한 회복이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외부 활동 재개에 있어서 일반 입지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집과 가깝고 우리 직장과 가까운 그러한 곳들의 일반 입지의 회복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특수 입지, 학교, 관광지, 공항들의 매출이 회복된다면 4분기 대비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통을 본다면 면세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면세점 1분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하다라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아직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객 수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침체되어 있는 모습들 이어져 오고는 있으나 중국에서 화장품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우리나라 싸이공 중심의 시내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고 있어서 실적으로 본다면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면세점들이 곳곳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면세점,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한 시기가 된다면 앞으로 예정된 상승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는 빠르면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미리미리 살펴보시자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늦어도 상반기에는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기대감만을 가지고서 지금껏 끌어왔던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앞으로 1년 더 기다려라 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이라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주가가 유지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타겟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숫자로 확인되지 않는 기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화요일 신세계 봤습니다. 제목은 명품은 역시 신세계 삼성증권에서 4월 16일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신세계 사업 영역 말씀드렸죠. 유명한 백화점, 신세계, 서울 본점, 영등포, 강남, 부산, 대구, 대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패션, 라이프, 화장품, 도소매 제조를 하고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사이먼, 신세계 톰보이, 그리고 신세계 아울렛까지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면세점, 신세계 DF와 DF 글로벌이고요. 부동산과 여객터미널 사업 부문도 있는데요. 신세계 센트럴 시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가구 사업 부분에서는 까사미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본다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537억 원으로 YOY 기준 24% 증가한다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63%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점 성장률이 1월 마이너스 2% 성장에서 2월부터 플러스 35%, 3월에는 플러스 51%까지 반등을 해서 완연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고가 내구재 중심의 수요가 백화점에 집중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출액 3,457억 원으로 YOY 기준 7%, 영업이익은 55% 성장 전망이다라는 부분들. 국내 패션 부문의 1분기 성장세가 굉장히 좋았다. 해외 패션 부문은 두 자릿수까지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도 주목할 볼 만한 매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매출액은 마이너스지만 영업이익이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한다라는 전망치가 열 2주 전부터 수정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신세계와 호텔신라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흑자 전환 사유입니다. 공항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나가던 고정 비용이 이제는 매출 연동비로, 변동비로 같이 변경이 되면서 번 만큼 내고 판 만큼 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조금 같이 극복하자는 취지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경쟁 완화, 매출액 이제 지금 면세점 부분에서는 경쟁을 할 부분들이 사실상 없죠. 여행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비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면서 신세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은 호텔신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다면 호텔 신라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스튜디오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텔 신라의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트래블 리테일, 이제 면세점이죠. 서울, 인천, 김포, 제주, 공항을 중심으로 있고요. 해외에도 곳곳에 면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앤 레저로서 신라 호텔이죠. 그러면 서울, 제주 신라 호텔이고요. 전국 각지의 신라 스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가 집중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본다면 매출액은 11% 줄어들고 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전망이 강하게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을 통해서 수정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고정비성 공항 임대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매출 연동 변동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케팅비 절감 효과 그대로 양사 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로 면세점의 앞으로의 흑자 전환 그리고 호텔 레저 사업의 적자 상쇄의 시작의 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한 방에 커진다기보다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국내 여행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보다는 지금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처럼 아시아 이내에서 같이 여행을 재개하고 그리고 좀 더 유럽, 북미,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도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앞으로 국내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아시아권역에서 국내로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 미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현 아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코로나를 포함해서 미국 여행 수요보다는 아시아 안에서 조금 더 여행을 할 수 있는 수요나 이렇게 경향이 증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으로의 여행, 특히 제주도로의 외국 여행객들이 동남아 여행객들이 제주도로 온다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아주 그러한 포인트, 매출 포인트, 영업이익 증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까지도 한번 기업을 볼 때 상상의 나래를 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1년도 실적은 매출액은 24%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영업이익률 21년도에는 1.5% 기억해 보신다면 22년도에는 매출액 5조 9,400억 원까지 올라가고요. 매출액 증가율은 50%에 달합니다. 영업이익도 520% 성장하고 영업이익률도 6.5%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제 턴 어라운드 시작의 해, 시작의 분기가 21년도 1분기였다라고 보신다면 지금부터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20년도 매출액 그리고 적자, 21년도 흑자 전환, 22년도 증가, 23년도 증가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순이익으로 봤을 때도 올해는 적자지만 내년부터 순이익까지도 차츰차츰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그 전제는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자 사업부였던 서울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객실료를 낮추고 객실 점유율을 높이는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적자가 신라호텔 서울에서 발생했던 것들을 조금 상쇄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백신 수급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적자 전환이 아닌 흑자 전환의 해 그리고 흑자 전환의 분기 시작이 바로 1분기다라는 부분으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마트 살펴봤는데요. 이마트 유통업종에서 본다면 굉장히 낯익은 브랜드입니다. 이마트24, 이마트 에브리데이, ssg.com,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버거,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L&B, 와인 뒷면에 보면 보이셨죠? 그리고 신세계 푸드,
노브랜드 버거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신세계 건설 연결이익으로 편입이 되는데 수주 잔고 여전히 3조 2천억 원가량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SSG 페이나 SSG.com, 그리고 우리가 마트를 갔을 때에 바코드를 찍거나 하는 모든 전산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 INC의 연결 매출도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마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포인트는 경기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50%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본사로부터 50% 지분 나머지 다 전량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스타필드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트레이더스를 방문하는 내점객들, 방문객들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국민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마트, 앞으로 쿠팡보다 비싸면 배상하겠다. 그리고 네이버와 신세계 간에, 네이버와 이마트 간에 지분 교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는 잠시 횡보 중이나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잦아든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유통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유통업 하면 백화점뿐만 아니라 편의점, 할인점, 마트, 면세점 모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포스트 코로나, 경기 재개와 경기 회복, 외부 활동 증가, 일상으로의 복귀, 더 나아가서 자유로운 입출국, 해외여행까지도 유통업종에서 보아야 할 포인트인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신다면 유통업종에서 말씀드렸던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 하나하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펴보았던 리포트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셔서 유통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유통업종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